1991년 베트남 중부 울창한 정글 어딘가에서 현지 벌목꾼이 나뭇잎과 덤불 사이에서 신비한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안을 들여다보곤 얼굴에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곤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강물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벌목꾼은 동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손전등과 밧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동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동굴을 찾는데 몇 년을 보냈죠. 드디어 2000년대에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2009년 그는 과학자들을 이곳에 데려왔어요. 그들은 손둥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곳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소리를 지르면 긴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손둥의 주요 통로는 어떤 곳에선 높이가 200m에 달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반 이상 높은 거예요. 동굴의 면적이 너무 커서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는 뉴욕시 전체 블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트남 정글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3개를 숨기고 있는 깊은 지하 미로가 있어요. 그리고 손둥이 여기서 1등이에요. 내부의 넓은 공간은 다양한 식물, 독특한 미기후, 그리고 다양한 풍경으로 가득해요. 지하에는 진짜 정글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천장이 무너진 곳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햇빛이 위에서 뚫고 들어올 수 있었죠. 천장과 벽에는 76m 높이의 거대한 종유석이 있는데 보잉 승객기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것들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사이에 이곳에 있었어요. 어떤 석회암 퇴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이건 공룡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정글 외에도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었죠. 이 강들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부드럽고 빨라요. 하지만 동굴에 가득한 긴 미로들 중 하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동굴의 또 다른 미지의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건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명의 잠수부가 손둥에서 우연히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동굴 호수 중 하나에 뛰어들어 78m의 깊이에 도달했어요. 바닥에서 그들은 여러 별도의 터널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나무로 된 무게를 단 낚싯줄을 내려 이 터널의 깊이가 120m에 달한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터널의 길이는 804m 이상이었어요. 아직도 터널의 정확한 크기는 몰라요. 손둥은 또 다른 거대한 동굴과도 연결돼요. 손둥에는 지하 미로와 강 말고도 볼 게 많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고 어두운 산 회랑지대를 따라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여기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손둥 동굴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래도 셀카를 찍기에 쉬운 산책길은 아니에요. 동굴 탐험은 며칠 동안 지속돼요. 첫날하고도 반나절 동안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동굴을 탐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야 손둥에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여러분은 강, 울창한 정글, 산, 바위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많은 이국적인 새, 원숭이와 다양한 동물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동굴로 가는 길은 동굴 자체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며칠 동안 손둥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관광객, 전문 가이드, 짐꾼과 함께 매일 동굴의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며 자게 될 거예요. 멋진 풍경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4억년 된 잠엄한 화석들도 보게 될 거예요. 또 수영하기에 좋은 어두운 방이 있는 호수도 있어요. 이런 모험적인 탐험은 매년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동굴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곳 중 제일 놀라운 곳이라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동굴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있어요. 꽤 작지만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2003년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날카로운 돌과 같은 원시 도구들의 화석을 포함한 고대 유물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 이곳이 우리의 먼 조상들의 고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곤 아주 특이한 여성 뼈대를 발견했어요. 그 여자의 키는 겨우 1m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 성인 허리선 높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척추나 뼈 발달에 문제는 없었어요. 이것과 동굴에서 발견된 다른 뼈들도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들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혹은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의 몸무게는 약 15에서 35kg이었어요. 두개골과 뼈의 분석으로 그녀가 약 30살이라는 게 드러났죠. 호빗들은 아마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현대 인류의 조상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동굴은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곳은 지하실이에요. 그곳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간이 꽤 넓어서 그걸 방으로 바꾸기로 하죠. 벽을 허물다가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을 통해 걸어가서 진짜 지하 도시를 보게 되죠.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지역 주민이 지하실에서 잃어버린 도시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어요. 가축과 식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있었죠. 그냥 미로 같은 터널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벽,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도 있었어요. 이 도시는 비잔틴 시대 780에서 1180년 사이에 지어졌어요. 지하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많은 지하 터널과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동굴에서 우리의 여행을 마칩시다. 루마니아 남동쪽 흑해 근처로 갑니다. 여기 황량하고 넓은 평원에서 구멍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하 깊은 곳으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 안의 공기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약 20%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여기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산소 탱크 없이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이곳의 물과 공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말이죠. 그리고 이 동굴은 48종의 생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죠. 여기 사는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들은 특히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을 겁줄 수 있어요. 이상한 흰 달팽이와 흰 거미들이 벽을 따라 기어다녀요. 미확인종의 거머리와 투명 새우가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거대한 콧수염을 기른 흰 노래기가 땅 위를 기어다녀요. 또 여느 정갈하고는 다른 투명하고 흰 몸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정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얗거나 투명해요. 눈은 없지만 공간을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긴 발과 수염 같은 더듬이를 갖고 있죠. 식물은 햇빛과 깨끗한 공기 없이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이곳에선 산소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물속에 있어요. 이곳 호수 표면과 웅덩이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품들로 덮여 있어요. 이 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것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 광합성을 하죠. 이 동굴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은 그걸 흡수하고 작은 음식 입자를 분비해요. 박테리아가 이 입자들을 먹죠. 더 큰 유기체들은 그 박테리아를 먹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결국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광합성과 비슷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햇빛 대신 물을 사용해요. 이 동굴에서 진화는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진 완전히 독특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